지난 시간에는 제로웨이스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해보려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을 위해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노하우, 초보자들을 위한 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로웨이스트가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건데,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요. 두 분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되도록이면 모두가 다 리사이클이 되는 그런 재료들 혹은 뭐 이면지 사용, 그래서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없고요. 집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아주 적습니다. 일주일에 뭐 10리터에서 하프 정도가 안 찰 때가 있고요. 다만 공산품을 구매할 때는 너무 많은 포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10리터 기준을 잡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10리터를 꽉 채울 때도 있지만 덜 채워서 한 달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워낙 제로 웨이스트를 열심히 실천하는 분이라서 일반 국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2016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약 930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40%로 제일 많고요.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쓰레기가 27%,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쓰레기가 약 3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재활용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2018년 쓰레기, 환경부에서 발간한 쓰레기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62%가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62%라고 하는 수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양을 의미해요. 분리 배출된 것들이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선별되면서 쓰레기로 빠져나가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을 따지면 62%보다 훨씬 낮은 거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택배와 배달 음식 이용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한 번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 수도권 지역에 지금 조만간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2025년 8월까지거든요. 지금 시점부터 따지면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지금 3-1 매립장을 쓰고 있는데요. 하루 쓰레기 반입량을 12,000톤으로 예상을 해서 매립장 사용 기간을 2025년 8월까지 이렇게 잡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13,000톤의 쓰레기들이 반입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24년 11월이 되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 그래서 수명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매립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4자 간 협약을 체결했고, 그때 체결해서 2025년 8월까지만 매립지를 쓰고 그 사이에 10년 동안 다른 매립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립지가 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제로웨이스트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로웨이스트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제로웨이스트의 기본 5R 운동은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의 저자 비 존슨의 실천법에서 소개된 것인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일회용품과 화학 제품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썩힐 수 있는 것들은 거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실전을 통해 비 존슨 네 4인 가족이 1년간 배출한 쓰레기 양은 페트병 하나죠. 네. 레교님 아까 쓰레기 얼마나 버리신다고 했죠?
한 달 기준으로 10리터 정도입니다. 비존슨 따라 하려면 참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5R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거절하기입니다. 리퓨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절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함이나 비닐봉투, 빨대 등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절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 배달 시킬 때도 일회용 수저, 젓가락, 이제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천이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공짜를 좋아하면 쓰레기가 많아진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줄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포장이 적은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줄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장바구니 텀블러를 이용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줄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사용인데요. 깨끗한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컵을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5단계 중에 이 재사용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결국 소비를 하면 할수록 쓰레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구입할 때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가 우리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재활용하기인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종량제 봉투 속에는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버려져서 돈과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필품을 구입할 때 재활용 마크를 잘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되도록 써는 제품을 사용해서 자원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경우 음식물만 모아서 이거를 유기질 비료나 가축 사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도전하려고 하는 게 음식물 발효제라는 게 있어요. 가루로 된 건데요. 그거를 흙이랑 섞어서 내가 배출한 음식물이랑 같이 이렇게 묻어두면 얘가 퇴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들은 대부분 썩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대부분 200년, 길게는 500년, 심지어는 뭐 1000년 이상까지도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해서 배출되고 쌓이면 이 쓰레기들이 다 썩기 전에 지구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받을 때 이 물건이 버려지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물건이 재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물건인지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두 분 고수님들 모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제로 웨이스트 초보자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제로웨이스트 5가지 기본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 좋은 마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공감됩니다. 저는 제로웨이스트 초보자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텀블러가 됐든 장바구니가 됐든 손수건이 됐든 뭐든 한번 가볍게 시작해보라는 마음인데요. 우리의 이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부담이 돼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텀블러를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면서 나의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손수건을 해보고 점차 늘려나가면 부담도 훨씬 덜하고 실천하기가 전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불편한 습관에 익숙해지기, 이게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과 비닐이 가득한 주방과 욕실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구상의 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